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Manufacturing Index는 여기 50.4로 컨센팅 49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Service PMI는 53.7로 컨센팅 51.5를 상회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Composite PMI는 53.5로 컨센팅 51.2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수치는 전달의 수치인 prior 수치를 전부 상회해주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US Manufacturing PMI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1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말 경기 침체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 경기 침체일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인가에 대한 가능성도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이신 투자분들이 많은지라 제가 최대한 눈치를 안 보고 스스럼 없이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인 ISM Service Index나 장단기체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 및 다양한 선행 지표를 이용해 앞으로의 전망들을 바라보고 토론함은 물론, 차트에 있어서 Rising Wedge 패턴 등의 차트 분석, 그리고 헤지 펀드나 기관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내부자 데이터 등 지금까지 약 1092여 개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토론하면서 매크로를 추적하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관 관점에서도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가입을 하신 뒤 커뮤니티 탭에 들어가시면 텔레그램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PMI 부분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의 일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텔레그램에서 1번부터 3번까지 다 공유드렸습니다만 영상에서는 1번까지만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의 Tactical Flow of Funds에 의하면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다음 주부터는 주가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전망으로 펀더멘탈을 추종하지 않는 수요들의 물량들은 이제 점점 체력을 다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이 마지막 물리시 이메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S&P 500에 있어서 하방은 열려있고 4200의 천장은 여전하다고 했는데, 골드만삭스의 그러한 분석은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리는 S&P 500의 콜월과 풋월의 현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S&P 500을 대상으로 잡힌 옵션 포지션들인데요. 콜월의 경우는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4200에 쭉 잡혀 있다가 어제 바로 4150까지 천장이 내려왔고요. 풋월의 경우는 4000에서 3900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대비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거 내역을 보시면은 S&P 500의 주가를 의미하는 이 검정 색깔 차트가 항상 노란색과 초록색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잠정적으로 4150을 뚫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콜월의 포지션이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결국 주가는 다시 범위 내로 빠지므로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지켜보면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음 문장을 보겠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강했던 4월달의 상승 세력의 경우는 이제 힘이 빠지고 있으며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ystematic investors are long이지만 펀더멘탈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으며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대부분의 돈은 머니 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어떠한 이유로 앞으로의 전망을 안 좋게 제시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알고리즘 매매 세력인 CTA와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것은 3월 15일부터 오늘날까지 S&P 500은 약 7.4%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CTA의 포지션을 보시면은 여기 3월 중순부터 CTA가 알고리즘에 따라서 매수를 이어나갔고요. 바로 오늘날까지 쭉 매수를 해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테매틱 인베스터의 일환인 것이고, 골드만삭스에서 말하는 Systematic Investors are near max long이 바로 CTA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1일 기준 이렇게 거의 올 만큼 다 올라온 것이죠. 물론 과거에 이런 사례처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CTA가 계속 매수를 하니까 말아 올린다는 표현이 난무하기도 한 것인데, 이미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사전적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매수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수치적인 자료들 또한 공유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지점을 찍으면은 항상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언제 방향을 CTA가 갖고 있던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방향을 아래로 가리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 온 것입니다. CTA가 올랐던 시점과 S&P 500의 주가를 겹쳐서 보면요, CTA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달에 올랐고 2월 초에 하락을 했고요, 다시 3월 중순에 올랐습니다. S&P 500의 흐름의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 1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1월달에 오르기 시작했고, 여기 2월 초인 2월 3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3월 중순인 3월 15일을 시작으로 해서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픽에 다다른 CTA 매수 물량은 언제 방향을 이렇게 바꿔도 이상하지 않으며, 방향을 바꾸었거나 혹은 추후에 다시 CTA가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은 바로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만 사전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성 관련 지표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TGA 미국 재무부 구좌인데, 이 수치가 80빌리언 달러로 한때 바닥을 찍었다가 어느새 세금이 걷어지면서 이렇게 279빌리언 달러까지 충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TGA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유동성의 시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TGA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으로부터 유동성이 사라지고 다시 TGA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까지는 이렇게 TGA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다시 반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유동성은 시장으로부터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에 따라 Federal Reserve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하얀 색깔은 Federal Reserve이고 주황색은 S&P 500인데, 이 두 개의 지표는 과거부터 패턴이 함께 지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GA가 상승함에 따라서 여기 Federal Reserve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반대로 S&P 500은 이렇게 굉장히 적은 하락세를 보여줬고 오히려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이 자리를 버텨주고 Federal Reserve가 다시 재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S&P 500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Federal Reserve는 가만히 있고 S&P 500이 추후에 그 흐름과 함께하면서 하락해줄지 말이죠. 오늘은 골드만삭스로부터 받은 정보의 일부와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매일 체크하면서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295개의 자료들과 분석들을 보여드리면서 공유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함께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조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